오늘 행사를 주최하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죠. 한준호 위원님께서 개회사를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국회는 재헌절입니다. 상당히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날인데 이렇게 의미 있는 날 주요한 행사를 주최하게 돼서 저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맹성규 우리 국토교통위원장님께서는 또 국토교통부에서 차관까지 지내시고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깊이가 있으신데 저희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서 이 한국의 물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거를 좀 이야기하면서 내려왔습니다.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겠다라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 엄태영 의원님께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드님이 제 MBC 아나운서 후배입니다. 네, 이 원재철 회장님께서는 제 방에 여러 차례 오시고 저희가 또 식사도 한번 자리하면서 지금 저희가 국민주권정부에서 꼭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를 지목을 해주신 게 오늘 이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도 물류과장님 오늘 많이 가보신 거 압니다. 장관님 보고도 있고 오늘 차관님 보고도 있는데 제가 차관님께 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꼭 와서 좀 이 토론회 좀 지켜봐 주십사 하고 오늘 해수부에서도 오셨는데 토론회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고 지금 현업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이 어떤 것인지 좀 잘 듣고 좀 가서 정책에 반영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오셨는데요. 말씀 들어보니까 170여 분 정도 신청을 해서 오셨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정치인들이 워낙 일정들이 바빠서 저나 맹성규 위원장님이나 엄태영 의원님께서 이 토론을 전체 끝까지 듣지 못하지만 내용들 저희 보좌진들 통해서 잘 전해 듣고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하신 원재철 한국국제물류주선협회 회장께서 환영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폭우도 내렸고 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꽉 채워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한준호 우리 민주당 최고위원이시면서 오늘 개최를 해주셔가지고 이 물류인으로서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토위원장이신 명성규 위원장님이 또 이렇게 바쁜 일정에 참여해 주셨고 우리 존경하는 엄태영 국토위 위원님도 이렇게 자리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국제 정세에 지금 있어서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우리 물류 주선업, 포워딩 업계가 우리 산업의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공정한 경제 환경이 좀 조성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산업계에 함께 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헌절 77주년 아주 뜻깊은 날에 이렇게 우리 토론회에 제안되는 방안과 의견들이 모아서 제도 개선이 되고 또 정부의 분야여 국회 입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응원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정책이 바로 서야 우리가 글로벌 물류 회사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물류가 발전해야 모든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협회나 우리 물류인들이 단합돼서 이 전 세계로 나갈 때 우리가 경쟁력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굳은 날씨에 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삼선 의원이신 우리 맹성규 의원님 앞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와 같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토교통위원장입니다. 우선 국제 물류산업 발전 방안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한준호 의원님과
원재철 국제물류주선업협회 회장님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이게 특별하게 참석해 주신 엄태영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물류 산업은 더욱더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낮은 진입 장벽을 악용해서 해외 업체들로 인해 물류 업체의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대외적인 신인도 하락 또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발 전자 상거래 화물량 급증으로 인한 저가 덤핑 문제, 그리고 대금 지급 문제들을 업체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업체 과당 경쟁, 그리고 난립을 규제할 수 있는 사후 제도의 보완, 그리고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체계 마련 등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주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잘 수용을 해서 우리나라 물류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 위원이신 충북 제천시 단양군 재선 의원이시죠. 엄태영 의원님 모셔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준호 우리 국토교통의 동료위원께서 본 행사 주최해 주셨는데 정말 아주 의미 있고 뜻깊고 아주 좋은 행사 좋아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고 있는 맹성규 위원장님 오늘 이 행사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직접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제가 존경에 맞이하는 우리 김종진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옆에 자문위원장으로 와주셔서 더없이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원재철 우리 국제물류협회 회장님은 저하고 동갑이신데 어디가 사실 보면 저보다 한 5살 정도 이렇게 동생같이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 물류 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알게 돼서 같이 만나서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눠봤는데 아주 이 업계에 대해서 열정과 앞으로 포부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국회 차원에서 우리가 뭐 신중히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마침 또 한준호 최고위원께서 이렇게 주관해 주셔가지고 저도 기꺼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하나, 둘, 셋. 자, 회차게 서주시고요. 한번 더 가겠습니다. 다 같이 화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국제물류발전자문위원회 우리 원영재 박사님께서 토론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박수를 한번 제대로 한번 쳐서 졸음을 좀 잠깐 깰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물론 전문 분야도 있지만, 이게 쓸 때마다 이 가슴이 뭉클한 게, 정말 특히 우리 국제물류협회는 제 나이 비슷한 역사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정치 오래된 그 어르신이 오늘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이게 그 60년 전에도 이랬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다라는 이 한탄 섞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이쪽 전문가로 활동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중국에 대한 대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 프로필 잠깐 떴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또 중국에서 이렇게 공학 박사 학위를 하게 되면서 한 20여 년을 중국에서 직접 생활을 하고 중국 특히 국영그룹에 또 근무도 스카웃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근무도 하면서 한국 사람으로서 많은 교량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고려대학교에서 그리고 지금도 이런 산업 현장에서 제가 활동을 하면서 이런 말씀은 꼭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주 내용은 이제 어떤 그 물류산업 위기와 대응 방안인데 저는 앞에 이미 많은 분들이
좋은 학계 쪽에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외국계 기업의 국내 물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대화가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은 이걸 보시면 이게 정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앞에 이 발제를 하신 교수님들은 이제 학계 중심에서 정책을 다루셨다면 지금 실제 현장에는 특히 저처럼 한 20여 년을 중국에서 생활했던 사람은 지금 전쟁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제 기업에서 오신 분들도 대다수 계실 것이고 또 일부는 우리 교수님들, 제자분들도 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오셨을 텐데 사실은 그런 제도에 앞서서 현장은 엄청난 치열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중점적으로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좋은 보따리를 많이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나 간단히 1분짜리인데 그거 한번 보실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시간이 그래서 자막은 준비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여러분 다 알아듣죠? 요새 중국하고 가까워서 웬만하면 CCN 니하오 다 알아듣잖아요. 저거를 보시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것은 지금 인천 지역에 중국 부동산 업자가 와서 우리가 3,000평, 중국으로 3,000평, 한국으로는 1,000평짜리 물류 창고를 져놨으니 여기에 중국 기업들이 와서 공용으로 사용을 해라. 그리고 여기에 그 특이한 말이 있습니다. 맨 앞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우리로 보면 이제 크로스 보더라고 하죠. 우리가 직구라는 표현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이런 물건들을 중국에서 바로 직접 한국으로 들어와서 보세 창고를 거치는 겁니다. 지금 보세 창고에서 한국에 바로 배달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의 물류 창고는 텅텅 비어서 지금 이 폐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는 엄청난 자본과 그리고 인건비가 굉장히 쌉니다. 보시다시피 모두가 다 자동화입니다. 사람 몇 명 없어요. 이게 지금 현실로 우리나라 인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맨 마지막 멘트에는 우리가 이 크로스 보더 하는 가장 좋은 곳이 한국이다라고 또 멘트를 합니다. 샥샥 하면서 한국이 엄청 이런 거 좋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현재 직면해 있는 지금 이 물류 산업의 현장이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중국 단체에서 이제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자꾸 경쟁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중국에서 물류인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 계신 우리 국내의 물류 기업들 한 60년을 그동안 해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는 과정인데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그래서 간단히 제가 이 자료 준비한 그 키워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있으면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우리 한국 물류 산업에 직면한 위기 그래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류 산업의 중요성 그리고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 국가 경쟁력의 굉장히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이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한국 시장을 지금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무방비라고 하면 뭐하지만 오늘 그래도 다행히 많은 그 정부 부처에서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도 오히려 지금 정책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저도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커머스입니다. 아까 나온 것도 바로 크로스 보더라는 것이 직구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중간 상인이 거치지 않고 바로 중국 제조사가 한국으로 보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이게 이제 직면한 위기라는 것이고 그 다음 장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위기 보시면은 여기에 보면은 가장 이제 핵심이 두어 지금 중국에서 오늘 영상은 다 못 드렸지만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집에서 누워서 자 한국으로 보낼 물건이 있으면 갖고 와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포장해서 한국 수유장한테까지 방문 앞까지 갖다 주겠다. 비용은 28원. 우리로 하면 한 5,000원, 6,000원입니다. 이런 형태로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 대신 이거에 대한 문제점들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회와 위협 요인으로 보시면 사실은 여러분들 계속 나오죠. 이 개인 어떤 그 신상에 지금 계속 노출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세 번째 넘겨주시고 그럼 법인 설립 간소화에 대해서 아까 이론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적인 거 자본금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돈을
자본을 갖다 대면 되지만 그 상무부라는 곳에서 많은 한국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이유를 대든 법인 설립 자체를 굉장히 억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20년 또 국영그룹에 있으면서 왜 한국 기업들을 법인 설립을 안 도와줬겠습니까? 저는 실제 피부로 느꼈던 입장에서 실제 우리가 지금 데이터나 자료에 나온 것보다 훨씬 더 한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기에는 쉽지 않고 문턱이 높다라는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또 거기에 이제 이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엄청난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송 지연에 대한 계약 불이행에 대한, 지금 특히 또 이제 건강하고 연관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어린이 제품에 대한 피해 호소. 지금 서울시에서도 랜덤으로 해서 그동안 계속 그 위해성 평가를 하다가 돈이 없습니다. 우리 한국은 예산이 없다고 그것 또한 못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직구하는 위해성 상품들, 제품들을 여러분들 자녀들이 지금 쓰고 있다는 현실이,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 보실까요? 그러면 이러한 그 국내 물리시장에 미치는 영향, 요건 저 책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맨 네 번째 이렇게 보시면 물류 주권 약화라든가 보안 정치적 문제. 저는 이걸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미중 과학기술 전쟁 패권, 기술 패권이 있으면서 만약에 다시 한번 미국과 글로벌 국가들 간에 중국하고 문제가 돼 있을 때 중국 쪽 물류 회사를 고정적으로 장기적으로 거래하던 한국 기업들 혹은 한국 소비자들은 과연 어떤 대책이 있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 두 번째, 물류 시장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이 그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개인 신상뿐이 아니고 우리 물류의 흐름, 국토부 많이 해킹들을 하고 있죠. 근데 참고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이게 또 뭐 녹화도 되고 할 텐데 중국 친구들, 20년 지기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면 또 저한테 한 소리 하겠죠. 그렇다고 또 우호적인 한마디를 하면 바로 또 그렇습니다. 저거 중국에서 박사하더니 저거 친중이네, 이런 소리를 또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실입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법인 설립에 대한 거 아까 또 전임에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금액에 대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내에서도 상호조이도 그렇지만 국내에서도 그 격에 맞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제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고, 위반 행위 행정조치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 이 심각합니다. 실제 벌금이 부과되고 폐쇄가 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이거는 우리는 벌금 한번 부과될 때마다 굉장히 설마 할 텐데 중국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 강화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장 보시면 이 피아타에서는 지금 화물 운송 주선 자격증이라고 있습니다. 이 자격증의 핵심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물류협회가 됐든 어떤 민간 차원에서 어떤 조직적으로, 그래서 해외에서 들어온 외국 기업에 대한 이런 법인 세울 때는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인증할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으로 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장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사실 우리 물류 기업들도 아까 뭐 중소기업들이 거의 뭐 한 70-80%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는 뭐 이건 벗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대로 외국 기업들하고는 경쟁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물류 서비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AI 그러는데 실제 AI로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예산이 부족하다면 정부 R&D 예산이 됐든, 그래서 정부 쪽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그러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요구를 하고 어떤 지원을 우리 기업들에게 해줬으면 좋겠느냐가 바로 표기된 것처럼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인증 강화, 세부적인 내용은 이미 발표한 내용을 참고를 해서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협회에서 하실 수 있는 가장, 오히려 정부가 하지 못하는 것을 협회의 인력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바로 시장 감시 체제입니다. 인증도 인증이지만 그 자격이 되지 않는 해외 기업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정부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과 인력이 안 되고, 그것을 협회하고 우리가 아까 거버넌스 말씀도 드렸지만 거버넌스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뭐 제도 정비라든가 뭐 자격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끝으로
이본 토론회에 대해서 저는 시사점은 그겁니다. 이미 외국계 기업들은 우리가 막는다고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 원로 정치인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토론 자체가 만약에 이게 우리 자본주의고 민주주의인데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이게 오히려 외국 기업이 와서 여기서 영업 활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강제화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셔서 제가 시장 경제, 자유 경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시장 경제를 했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쟁력이 강화가 돼요. 그리고 기업 대 기업 자율 경쟁이 됨으로 해서 고객들이 좋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정의가 하나가 있습니다. 국가가 관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점, 또 어떤 그 불평등, 이게 다가올 때는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 관여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정부 대표로 오신 과장님들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고 싶고, 이런 내용으로 해서 또 토론이 이어갔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